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좀 바빴다가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워서 제가 나름 미국에서 이 직구한 스크럽을 입고 찍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중입자의 현재 뭐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했는데 뭐 그냥 중입자 치료기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중입자 치료기는 왜 한다고 했는지, 지난번에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입자 치료기 그리고 양성자 카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이걸 묻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럼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2편으로는 왜 세브란스가 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기로 한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입자를 왜 하기로 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제가 삼성병원에서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줬던 이 과일 바구니인데요. 여기 보면 암센터, 내셔널 캔서 센터, 삼성 메디컬 센터, YCC 연세 캔서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자 치료를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한 암센터에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병원으로 가서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작했었고 다음에 2016년부터 중입자 치료기 하나 도시바 기계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세계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없을 겁니다. 피지스트로서는 한 명? 네.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네. 그래서 중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왜 중입자였는지는 지난번 유튜브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레디에이션을 가지고 에너지를 줘서 죽인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X선과 파티클이 차이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어테뉴에이션 되는 놈이랑 어테뉴에이션 되지 않고 스캐터링 된 놈이랑은 다르고, 그래서 브레그 피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이렇게 X선과 파티클이 차이가 생겨서 정상 조직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입자 치료기를 한다 그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왜 카본을 하느냐 라는 것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양성자랑 중입자 카본밖에 없어요. 양성자는 수소를 가속하는 거고 중입자는 탄소를 가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과 6번인 거죠. 무게로 따지면 12배가 차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르고 생물학적으로라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리한 게 이런 테이블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피지컬 페넘브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그림을 내가 방사선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양성자로 그리게 되면은 표면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20cm 들어가면은 얘가 생각보다 많이, 양성자는 스캐터가 되고 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쭉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형 분포를 중입자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게 피지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독일의 HIT라는 데서 양성자랑 카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본이 좋은 면이 있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논문이 몇 개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네이처 자매지죠. 네이처 리뷰, 클리니컬 오컬로지 혹은 네이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입자는 정말 안전한가? 제가 이제 연세 세브란스에 와서 이걸 도입할 때 교수님들이 한 질문이, 왜 신촌 한복판에
중성자탄을 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입자입니다. 중성자랑은 달라요. 중성자는 뉴트론이고 중입자는 현재 얘기한 거는 헤비 파티클 혹은 카본이입니다. 그럼 이게 안전한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자료를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원자력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원자로 안에 계속해서 체인 리액션을 하는 이 방사 선언이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김정은이 폭탄을 여기 떨어뜨려요. 원자로에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죠. 저게 터져서 저게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내니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가 아닌 중입자 치료기는 그냥 이런 가속기예요. 가속기.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원할 때 스위치를 ON 하면 그때 카본이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가속이 되는 겁니다. 끄면, 이 스위치를 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안 보이네. 네, 고철덩어리예요. 그래서 아까 김정은이 폭탄을 여기 떨어뜨리잖아요. 스위치 꺼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는 없다. 다만 가속할 때 이 가속에 의해서 스캐터 되는 놈들이 중성자를 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두꺼운 벽을 만들면은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오사카 캔서 센터라고 오사카 이제 중입자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녀온 사진인데, 우리 병원 사람들이랑 거기는 이 뒤에가 오사카 성이에요. 오사카 가면 무조건 가는 오사카 성. 거기 딱 길 건너편에 이 중입자 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입자 센터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면 중입자 센터는 현재 전 세계에 몇 대가 있느냐 맞춰보세요. 못 맞추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입자 탄소 치료를 과연 그럼 언제부터 했는지. 그러면 역사가 오래됐으면 많을 수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좀 궁금할 테니까.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이 NEJM 페이퍼인데, 이 NEJM은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 여기에 실으면 성공합니다. 저도 여기에 싣고 싶어요. 언젠가는. 여기 200년 동안의 암 연구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빨간 거는 방사선 치료, 서저리, 항암에 대해서 각각의 주요한 이벤트들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적으로 연도별로 쭉 정리한 게 이건데, 여기에 보면 X선 발견을 한 렌트겐 얘기가 나오고 키리 부인 발견할 라듐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발트로 하다가 신기하게도 선형가속기로 치료하기 전에 양성자로 먼저 치료를 합니다. 버클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양성자 치료를 버클리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죠. 여기서 어떻게 시작했느냐? 여기에 커다란 가속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속기로 여러 가지 방사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해봤습니다. 네, 그게 뒤에 나오는데, 1954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양성자 치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때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죠.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프로톤만 가지고 치료를 한 게 아니라 프로톤을 가속했더니 다른 것도 가속할 수 있겠더라. 프로톤, 헬륨, 카본, 아르곤, 실리콘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거를 입자를 가스로 만들어서 걔를 전하를 줘서 가속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피티콕 웹사이트에 가면 이런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 프로톤, 헬륨, 화이온, 카본, 네온, 아르곤, 실리콘으로
1970년도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한 환자 숫자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봤고 저걸로 치료했을 때 아웃컴도 적고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이 치료를 거의 담당했던 이 버클리 이 베바락이라는 이 어셀러레이터가 있었는데 얘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치료가 계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 헤비 아이온 치료, 그러니까 탄소나 뭐 다른 이온으로 치료한 역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이 미국에서 베바락이라는 버클리 랩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이 가속기를 통해서 제일 처음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을 셧다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일부는 일본으로, 일부는 유럽으로. 그래서 일본은 그때 온 사람 중에서 몇 명이 그러면 방사선 가지고 치료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탄소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게 베바락에서 좋은 결과를 냈더라 해서 1984년부터 10년 동안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첫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라에서 일종의 국립방사선의과학연구소 NIRS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습기를 만들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10년 동안은 임상 프로토콜로 하다가 이게 정말 효과를 보게 되자 여러 가지 현에서 짓기 시작합니다. 효고, 군마, 사가, 뭐 가나가와 이런 데서 짓기 시작해서 현재 가장 많이 중입자 치료기가 보급된 거는 일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으로 사람들이 건너가서 GSI, 이제 독일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도 독일에서 연구소에서 성공을 거두자 연구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자 해서 지은 게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HIT라는 하는 그 병원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이어지자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이거를 따라서 자기 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짓게 되죠. 그럼 중국은 최근에 상하이에 이거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짓게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이 돈이 없어서 가습기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운영이 되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메이오 병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 있죠. 어쨌든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가장 많죠. 현재 6개가 오퍼레이션 되고 있고 하나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2개, 중국에 2개, 이탈리아 하나, 오스트리아 하나. 현재는 이 정도가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잠시 중입자 투어를 하겠습니다. 가상 투어. 제가 다녀온 곳 중심으로 이 12군데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몇 군데를 갔을까요?가 질문인데 나중에 맞춰보세요. 네. 자, 첫 번째는 일본에 있는 NIRS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치료 환자 숫자도 가장 많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러한 가속기를 10년 동안 설계해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초반에 이런 이 첫 번째 초기 시설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람들이 좀 더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겐트리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치료 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여기에서만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임상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한 10번 간 것 같은데 네, 많이 갔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NIRS에서 이제 성공을 하자 효고에 이제 짓게 됩니다. 효고는 양성자랑 카본이랑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이런 겐트리 시설이 있고 카본은 겐트리 시설이 없어서 이 45도나 이 90도에서 이제 나오는 빔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랑 카본 둘 다 할 수 있는 시설이고 현재도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마.
군마대학교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도쿄에서 한 3시간 쪽으로 3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은 이유는 NIRS에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시도를 해서 지은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습니다, NIRS에 비해서는. 그래서 작은 싱크로트론과 치료실이 4개가 이렇게 조그만 곳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고정빔밖에 없습니다. 겐트리가 들어가면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네. 사람들도 아주 좋고, 여기가 방사선 치료가 좀 발전이 돼 있어서 이러한 것이 도입이 됐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독일로 가야 되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림이 잘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겐트리가 있기 때문이죠. 겐트리는 제가 향후에 따로 동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큽니다. 독일에 있는 것은 600톤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가 뒤늦게, 일본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겐트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했지만 겐트리를 세계 최초로 해서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선의 기술로 이러한 HIT랑 거의 유사한 싱크로트론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활발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비아라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밀란에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한 번쯤 꼭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중임제 센터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 일본으로 가면은 사가 현에 있는 중입자 센터인데, 이건 미쯔비시에서 지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중입자 센터만 따로 하는 이 센터를 크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이쁘고 잘 해뒀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여기를 한 번쯤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인상적으로 45도 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원래는 이쪽 빔과 요거 빔밖에 없었는데 45도에서 나오는 빔을 만들어서 겐트리가 없는 거를 약간 보완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짜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자기네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멘스, 그때 이제 2013년, 거의 2011년에 결정을 했을 텐데, 그때 지멘스에서 파는 기계를 들어와서 여기 설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가본 곳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상하이. 제가 상하이에 이때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무슨 상황인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어쨌든 저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독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저기에도 이제 싱크로트론과 고정 치료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아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그 다음엔 다시 일본입니다. 아이락이라고 하는 가나가와 캔서 센터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도시바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이제 싱크로트론 기반의 고정빔. 여기에는 오블릭 빔이 없고 그냥 호리존털, 버티컬이 있습니다. 방이 4개짜리인데 여기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일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생각보다는 많고 요코하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독일로 가면 독일 말벅에 이런 MIT, 메사추세츠가 아니라 말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지멘스에서 만든 그 독일, 그 다음에 그 중국 상하이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에 어쨌든 2개의 시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상하이 말고 유웨이라는 곳에 저 여기 가봤는데 제가 대부분 가봤는데 여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중국 하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저기는 저기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해에서 란저우라는 데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기술로 사이클로트론에서 인젝션을 해서 싱크로트론 기반으로 가속을 하는 이러한 치료실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환자 치료를 했다라는 것에 저는 점수를 굉장히 높이 주고 싶습니다. 가봐도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이제 저희 갔다 온 것만 제가 동영상도 있고 사진이 있는데 한 편 만들어도 되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부러운 생각도 들었고 뭐 놀랍기도 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인상적이었던 UA 센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여기도 양성자가 되고 중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이게 첫 번째 센터인데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가능한 게 환자한테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겐트리가 있고 이제 카본은 고정비브라. 그리고 여기가 저희 가보고 싶은 곳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죠. 그 다음에 오사카, 일본이죠. 오사카 캐슬이 있는 바로 건너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인데 여기는 히타치에서 고정빔 치료실로 지어서 현재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타치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중입자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 4번, 5번 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여기도 디자인도 이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가보라고 추천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 번 갔나? 2번 갔나? 예. 여기는 현재 짓고 있어서 아직 치료는 안 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건 현재 저희 이제 세브란스 연세안병원에 들어오는 것과 거의 유사한 조그마한 겐트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좁은 작은 지역이 지어요. 한 40m 제곱에 40m 되는 공간에 주차장을 허물고 위로 이렇게 짓는데 보면은 뭐 밑에 층에 싱크로트론이 있고 그 위에 고정빔과 겐트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제 올해 치료 시작이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서 내년에 치료가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갈 것 같은데 가서 또 소식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재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곧 들어옵니다. 네. 현재 건설 중인 데가 하나가 있고 아마 이제 다시 건설을 시작할 때가 하나가 있겠죠. 건물은 있지만 네. 뒤에 아마 동영상이 나올 텐데 이 동영상 제가 만들었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 동영상을 따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음악이 장엄합니다. 네. 소리를 제가 넣어드릴 텐데 어쨌든 이 연세안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그래서 안병원 이제 우리 병원 부지에 하나 남은 공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쪽에서 가면은 저런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데 이 뷰를 다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론도 사서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겐트리 2개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싱크로트론이 들어가게 되는 공간이고 더 자세히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공간이 들어가요. 저 밑에 사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 중이고 저게 지금 2020년 4월 말 5월 초 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은 이러한 기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정빔 하나랑 겐트리가 2개. 이거는 사실 세계에 아무 데도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겐트리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왜 겐트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2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건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있고 하나 더 건설 중인 게 사실 타이완에 있습니다. 대만도 되게 재미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현재 이제 순서상으로는 저희 병원이 15번째, 전 세계에서 15번째가 되고 이제 기장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16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포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저리 한 거를 정리해 보면 왜 중입자를 한다고 했는지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으니까 하겠죠, 그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조심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안전한지 가속기 자체가 터지면 난리 나는 거 아닌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고철이라고 꺼지면. 그리고 전 세계는 몇 대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오는지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왜 세브란스가 했는지 어떤 기술이 더 좋은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문의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